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지금 비상이 걸렸지요. 흩어진 훼손지에서는 비훼손지를 30%를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남양주시 홈페이지, 하남시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흩어진 훼손지도 비훼손지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던 홈페이지가 어느 순간 포함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흩어진 훼손지는 비훼손지 30%를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제 방송을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 새로운 시행령이 발표가 되고 훼손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무 처리 규정, 시행령 이런 것들이 몇 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요. 흩어진 훼손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훼손지 이외에 주변 토지를 30% 이내 범위에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지 위에 그러니까 훼손지 말고 주변 토지를 그러니까 비훼손지를 30% 이내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구역에는 밀집 훼손지, 흩어진 훼손지 중에서 흩어진 훼손지는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답식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훼손지 위에 주변 토지를 30% 이내 범위에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흩어진 훼손지도 정비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밀집 훼손지와 떨어져 있는 흩어진 훼손지를 밀집 훼손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글이 나오죠. 또 흩어져 있는 훼손지는 얼마까지 정비사업구역 면적에 포함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여기도 인정을 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훼손지는 얼마까지 정비사업구역 면적에 포함이 가능한지 정비사업구역의 면적이 포함이 가능한데 얼마까지 가능하냐. 물론 여기는 이제 면적 제한은 없음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훼손지도 정비사업구역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구역 면적에는 흩어진 훼손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그 국토부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그 흩어진 훼손지도 비훼손지 30% 포함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흩어진 훼손지 주변 토지를 훼손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민원을 보냈어요. 답변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글씨 잘 안 보이죠? 크게 했습니다. 흩어진 훼손지는 이 규정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30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보냈던 거고요. 올해 또 한 번 보냈어요. 올해 어떻게? 정확하니 여기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2월 23일 날 2020년 2월 23일 날 국토부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 훼손지처럼 비훼손지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네. 어떻게?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흩어진 훼손지에 대해서도 밀집 훼손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비훼손지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회신을 2번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와 하남의 홈페이지에 비훼손지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결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펼쳐졌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3월 25일 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2020청 그냥 홈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남양주시 그리고 여기에 홈페이지입니다. 게시판에 3월 회손지 25일 되죠. 3월 정비 25일. 네, 개발 제한 구역 내 회손지 정비 사업 나옵니다. 미리 보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보면 흩어진 훼손지의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훼손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의하며 비훼손지를 30%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산정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의하며 비훼손지를 30%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였고요. 하남시청 홈페이지 한번 더 보게 되겠습니다. 하남시청. 하남시청 3월 25일이에요. 여기서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클릭부터 했는데 자,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3월 25일 캡처 받은 겁니다. 기부채납 방법 중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채납, 흩어진 훼손지 기부채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흩어진 훼손지, 훼손지는 70% 이상이어야 되고 비훼손지는 30% 미만으로 구성 가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흩어진 훼손지는 훼손지 70% 이상, 비훼손지는 30% 미만으로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흩어진 훼손지를 살려달라, 나홀로 창구를 살려달라, 원주민 작은 토지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왜 나홀로 창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나홀로 창구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나홀로 창구는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고 밀집 훼손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나홀로 창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국토부는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홀로 창고, 흩어진 훼손지가 비훼손지를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왜 사업에 못 참여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4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밀집 훼손지에 들어있는 사람은 300평을 온실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100평은 잔여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역시 흩어진 훼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훼손지에 300평은 온실 창고, 100평은 그냥 잔여 토지입니다. 자, 밀집 훼손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400평을 모두 훼손지의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 기부 체납을 하는 거니까 때로는 잔여 토지가 128평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데에서 훼손지 비율을 맞추면 150평, 200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 훼손지는 비훼손지를 3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포함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비율을 맞추면 사업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가 그렇게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공원 만들고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400평 중에서 500평 중에서 창고 300평만 공원을 기부 체납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기서 30% 기부 체납을 한다 그러면 400평, 500평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300평만 기부 체납하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공원 기부 체납하고 여기 잔여 토지 담고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라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 훼손지와 결합해서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훼손지는 비훼손지를 포함을 못 시키면 어떻게 정비사업에 참여하라는 겁니까? 이게 국토부의 진정한 답변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훼손지 정비사업이 나온 지가 16년도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시행령을 발표해서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4월 말일입니다. 이때까지도 흩어진 훼손지에 비훼손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변동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흩어진 훼손지와 밀집 훼손지와 결합해서 접수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지자체 담당자 여러분,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담당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토부,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흩어진 훼손지, 나홀로 창고, 작은 토지, 정말 열심히 자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주민들 많습니다. 정말 내 토지 가지고 그야말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농사 짓다가 농지원부 앉혀서 온실 창고 하나 지었다가 지금은 훼손지 정비 사업도 참여 못하고 그야말로 수억씩 부과를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흩어진 훼손지 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열린 행정, 적극 행정을 가지고 흩어진 훼손지 꼭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농림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